오늘 드릴 말씀은 사물지능이에요. 지금 아까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막 플랫폼 얘기를 했는데, 그 인공지능을 이제 사물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신 인텔리전스, 사물지능으로 갑니다. 사물지능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사물지능이라 하면 이런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게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한 2년쯤 전에 있었던 건데, 그 스피커 둘이서 지금 대화를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럴싸해요. 막 얘기를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둘이서. 근데 그럴싸한 거죠, 그냥. 근데 그럴싸한 거고요. 조금 시끄러운데, 이걸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택배 회사예요, 택배 회사. 근데 중국에서 왜 이런 로봇을 써야 되냐면, 하루에 1억 개 택배가 발생해요. 1년에 310억 개. 이게 지금 2017년도 버전이거든요. 이게 더 늘었어요. 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죠.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풀 뽑는 로봇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오토메이션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생물을 옮기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비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뭐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요. 뭐 이런 것도 요즘 학회 같은 데 가시면 커피나 이런 거 막 만들어 주잖아요. 보시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공사판에서 합니다. 이게 참 멋지죠, 그렇죠? 이 로봇이 사람이 30명이 붙어서 하루 종일 해야 될 거를 8시간 만에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거고요. 뭐 이런 것도 해요. 이게 이제 로봇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좀 찝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쉬운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거. 뭐 우리나라는 눈이 그리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별 필요가 없는데, 조금 높은 북유럽 쪽으로 가면 정말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게 새벽 4시부터 눈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벽 4시에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로봇 시키면 로봇이 잘한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참고로 제일 좋아하는 로봇이 샤오미 청소기예요. 청소기 정말 그런 거 로봇 같은 거 싫어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물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이런 거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정리해주는 로봇이에요. 이렇게 뭐 온갖 것 다 줍어가지고 다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게. 뭐 이 정도면은 이 사물에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하는,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그 배달 로봇이에요. 지금 배달의 민족도 이 로봇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거든, 그 로봇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로봇을 받아와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제 이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일부 서울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얘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네. 따라오는 로봇이에요. 네. 전에 딴 데서 소개해드리니까 이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오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 하던데, 가격은 안 괜찮을 거야 아마.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텔리전스가 있냐 머신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다 이런 방식이죠. 우리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 위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딱 떠 있고 얘가 로봇 하나를 다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반란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타워를 부셔버리죠, 그렇죠? 딱 부시면 얘네들이 다 깡통이 됩니다. 사실 이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저런 사물들이 내지 로봇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적화해야 되는데요. 처해 있는 환경을 다 최적화하는 걸 다 클라우드에서 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물론 그냥 뭐 간단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2025년 세상에 진짜 세상이 바뀔 만한 어떤 기술을 본다면 이런 건 아니죠. 17년에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머신에다가 인텔리전스를 부여하겠습니다 하고 과제를 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과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요다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기운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보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하다 보니까 머신에다가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려니까 인텔리전스가 뭐냐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인텔리전스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달라요. 이 메뉴에 있는 요 에트리에 있는 요 정의는 에트리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정의한 거예요. 저분들은 인지 쪽이거든요. 인지하고 NLP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막 정의를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5년이 되면 이런 환경이 바뀌어요.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 5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2015년으로만 가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상당수의 한 반 가까이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2014년 이후로만 가도 카카오톡 막 쓰고 이제 그때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절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전혀 옛날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옛날에 카카오톡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때 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어. 뭔가 서비스를 하든 로봇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드론이 됐든 뭐가 있는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로우 레이턴시로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계속 뭘 해가지고 바로 반응을 할 거야. 이 얘기고요. 첫 번째 게.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그 장치들하고 내가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거는 그놈들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통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 거야.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그런데 가끔 통신이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내지는 아까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어졌다고 다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맨 마지막은 근데 그런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환경이다. 자, 이런 5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사물한테 지능을 부여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 과제를 바라보는 분들 너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을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나왔던 영상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생각나시죠? 이 침팬지가 인지 능력이 단기 메모리랑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사람은 절대로 못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지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딱 보자마자 알아내고 알고 그 기억을 해서 그 순서를 다 외워가지고는 바로 하는 거.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놈이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가 딱 생기면 이렇게 푸는 거야. 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막 해결해서 푸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안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어떤 뭐 사물이 있는데 로봇이나 뭐 드론이 있는데 그놈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거나 아니면 방법 알려주면 기가 막히게 지가 알아갖고 막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어떨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풀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만드는 거를 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는 로봇을 만드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로봇을 만드는 부서는 따로 있고요. 그런 게 있다 가정을 하고 어떤 몇 가지 기능을 딱 제공하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만 주면 얘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거고요. 2025년에 있을 만한 그 인텔리전스, 머신이 가져야 될 인텔리전스가 어떤 거냐면은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배우는 게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저 멀리에서 뭔가 로딩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것들하고 같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네가 알고 있는 뭐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그래 하고 하는 와중에 사람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사람한테 명령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서 어떻게 될지를 내가 눈치를 막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뭐 배워야 될 게 있으면 아까 뭐 유튜브 가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말을 통해서 배우죠. 마찬가지로 다 됩니다.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머신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지금 또. 그래서 또 빗대서 저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멍멍이들이 있는데 이 멍멍이는 자, 이 멍멍이한테 버튼들이 있는데 거기다 음성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아주 드물게 개들이 이렇게 배운대요.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딱 그걸 한대요. 이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개는 그래도 고등 생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보십시오. 물고기도 합니다. 영상이 긴데 뭐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강화학습을 물고기도 해요. 자, 이건 로딩입니다. 로딩인데 로딩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런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하는 거는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정말 언어가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데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동사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캐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에 보면 마마, 미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주어, 목적어, 동사순으로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좀 인상적인데, 하여튼 자기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다른 어떤 개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인데, 이거는 혹시 보셨나요? 저기 아이언맨, 2008년 아이언맨인데요. 여기서 아이언맨이 이걸 만들죠, 그렇죠? 여기 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 옆에 보이는 로봇팔하고 우리의 주인공이랑 막 대화를 해요. 뭐 이렇게 들어라, 놔라, 치워라 이렇게 하면 옆에 로봇팔이 막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를 해보자 하는 게 과제의 목표인 거예요. 설명을 나름대로 그렇게 물론 이 영상은 안 했는데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렇게 사물의 지능을 구현한다는 게 어떤 거냐 가정하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침팬지가 이거 왜 또 안 나오지? 침팬지가 맨 앞에 이제 잘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지 능력이 팍 높아지거나 내지는 어떤 단기 메모리가 높은 거, 이런 거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개체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이라기보다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복잡한 것들을 해가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끝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하고 이 끝에 이쪽하고 두 개를 이제 중간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예, 중간쯤을 해야 되는데 이 끝하고 중간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개별로 하는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로봇 잔뜩 나왔던 거 생각나시죠? 개별로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해서 잘 돼요. 그리고 간단한 지금 모델들 넣으면 그냥 바로 하거든요. 바로 인식해서 그냥 바로 동작을 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복잡한 환경 내에서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도 얘네들이 사람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협력적 의사관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개체가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고 그 공동 목표에 한해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게 행동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은 그냥 타워에서 꽂아서 줘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많아도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거는 이런 이제 로봇이라 가정을 하면 현재 로봇 개발 목표는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사람은 여기에요. 근데 이 사이쯤에서 협업할 수 있는 각 사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다른 주위에 있는 사물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 이거는 아까 하이퍼그래프 양쪽 두 개 있었잖아요. 왼쪽에는 있어요. 논문 쪽에는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요 사이 하면 되지 않겠냐. 아싸, 우리 잡았어. 그죠? 그래서 이제 과제 그림을 크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온갖 걸 했어요. 사람들 안에 여러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막 정의를 해서, 뭐 몇몇들은 이미 많은 기술 개발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이제 강학습이었죠. 2016년에 강학습을 저희가 들고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과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월드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최적화한 모델을 실제 놓고 이 사이에 심트리얼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것들을 했죠. 잘했어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중이었죠.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6월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RCMA를 갔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8년 12월에만 해도 없었던 강화학습 빵 나온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교체가 되죠. 하나는, 야, 우리가 제대로 세팅했구나. 와, 망했다. 왜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CNN 대부 약훈 키노트에는 사람이 없어. 텅텅 비었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했던 아래 꽉 차가지고 위에 터지는 거예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 걸 맞는데 이거 우리가 속도가 너무 늦네. 이게 이제 딜레마였죠.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날이 올 거라는 거는 저는 믿어요. 올 거예요,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아직은 공개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딴 데 가도 컨퍼런스 가도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구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마도 로봇 세상으로 갈 것 같아요. 2025년에. 그게 드론이 될지 자율자동차가 될지 진짜 로봇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그 CS, 우리 올해 CS를 보면 왜 도전 안 하지 또? 불안하도록? 또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그렇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스타워즈로 이거를 테마를 잡았던 게 요런 때문이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
이놈의 용도가 과연 뭘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이 정도 컴팩터는 제가 볼 때 100만 원 언더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작할 것 같거든요. 이게 워킹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충분히 제품화 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에요. 네. 물론 이제 대중화는 샤오미가 이걸 만들었을 때겠죠. 그거는 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얘가 이제 이렇게 굴러오기 시작하는 게 2020년이다 하고 가정을 하면 2025년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CES에서 로팔 가지고 요리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컨셉으로 많이 나왔는데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갔을 때 아직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2025년은 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당한 것 중에 하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 드론일 것 같아요.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래드 챌린지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보다 좀 못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예. 이건 컨셉입니다. 하여튼 근데 요런 정도로 해서 드론이 아마 시큐리티 체크를 하러 다니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물에다 진정을 얻는 일을 과제로 저 하고 있었어요. 아직 상용화되는 한참 멀어요. 근데 그런 완전 개삽질을 저희가 한 2년 동안 했고 나름 조금 방향성이 나왔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거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중단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래도 2025년쯤 되면 이런 거가 있을 건데 그때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거 잠시 한번 보실까요? 로봇의 3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공돌이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텐데, 그쵸? 뭐 3원칙이라고 그 아시모프 박사님이 쓴 로봇이라고 하는 소설 거의 50년 넘었죠. 70년 정도 되는 그 소설에 보면 맨 첫 번째 버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3원칙인데 첫 번째는 사람은 해칠 수 없다. 로봇은. 두 번째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고요. 세 번째는 요 두 개를 자기가 망가지면 안 된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원칙, 아주 간단한 원칙인데 그 세 가지를 로봇이 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칙만 갖고는 동작을 안 하겠죠, 로봇이.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소설 내용, 아이로봇 소설 중에 보면 스피디라고 하는 놈이 나와요. 스피디라는 로봇이 나오는데 얘한테 달에서 그 달 기지에서 이 셀레늄이라는 게 연료인데요. 이게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얘를. 근데 얘가 안 와. 갔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 로봇의 이제 어떻게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매니저가 얘 왜 안 올까? 라고 찾으러 가요. 갔더니만은 얘가 셀레늄이라는 광산이 있는데 그거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광산 옆에 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뭐 하고 있냐면 그 광산을 뺑뺑뺑뺑 돌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을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 기지에서는 셀레늄이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나고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요지가 뭐였냐면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캐러 갔더니만 가스가 나와요. 자기가 몸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거야.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나오면 시킨 게 생각이 나. 들어가면 이제 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거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시킨 사람은 밖에서 봤을 때 모르지. 이러면 왜 이렇게 동작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알아내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캐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주인인데 이 사람이 그 기지로 그 가스가 나온 데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봇은 주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캐온다. 이렇게 얘기가 스토리 끝나거든요.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놈들은 논리 추론으로 동작할 것이 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샤오미 로봇한테 방청소를 해 이렇게 하면 방청소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이렇게 하기로 했던 영역 딱 주면 딱 그 계획을 짠 대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물한테 지능을 주놓으면 그렇게 동작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기가 판단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가는 거야, 글로. 그래서 내가 일을 시켰는데 이러면 이상하게 동작을 해. 화가 막 나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사물이 논리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능사물이 나왔던 그 시절에 물론 뭐 다 잘 만들겠지만 그냥 이 공돌이적인 어떤 사고를 해본다면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지능사물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거는 지가 그 환경 내에서 배운 거예요. 학습한 건 아닌데. 내가 이상하게 일을 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준 그 지능사물이 있는 그 공간이 이상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동작을 할 것이다. 고요. 로딩이란 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내가 잘못 로딩을 시킨 거예요. 아까 그 토끼를 로딩 받은 개처럼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이놈이 도대체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잘못 누군가 예를 들면 해커가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면 곤란할 수도 있고 내지는 고장난 센서하고 동작하고 있으면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랑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은 해보면 알겠지만 협업이 극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혼자 살 수 있는 일을 두 명한테 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사람은 둘이나 셋이 시키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잘 생각해보고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줄 때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줘야 돼요. 잘못 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물들하고 교류를 한다고 하시면은요. 네. 그게 꼭 굳이 위험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게 위험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저러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사물들끼리 통신한다는 얘기가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컨트롤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떻게 보면 독재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고민이었던 거하고 거의 같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놈들은 그냥 무한대로 그냥 할 거거든요. 무한대로 데이터를 통신하면서 이제 최적화할 거고 제일 문제가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쟤들이 논리적일 거거든요. 그 두 개 사이에 갭이 생겼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문제가 될 거냐?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100%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예요. 네. 저 사물지능이 왔을 때 결국 사람도 적응해야 되고. 그렇죠, 적응하겠죠. 네. 인터넷이 오기 전에는 인터넷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잘 사회를 하듯이 저게 온다면 사물지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네. 그 시대에 네.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좀 그렇게 적응하기 어떤 기술 요소 아니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건지 사람이 논리적인 사고 이외에 아니 저 기계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지금 여기에서 스마트폰 쓰는 거 뭐 연습하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적응이 될 텐데. 근데 정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바뀌게 될 거다. 그거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바뀔 것 같고.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한테, 야, 청소를 해. 라고 시켰는데 이런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런 게 문제예요. 왜냐면 뭐, 충전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근데, 뭐 화가 나는 거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자동차한테 예를 들면 내가 자 어디 갑시다 대전역 가요 이렇게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상한 데로 가. 짜증나죠? 하상도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안 가고 이상한 데로 막 가. 자 그랬을 때 사람은 막 짜증이 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세상이 되면 로봇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지가 알아서 통신해가지고 어디 길이 막혀서 뭐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굳이 뭐 어디로 가라고 지적하는 게 웃기는 거고 사실 그런 거죠. 그거 지적하기 힘들 거예요 되게. 어떻게 지적할 거냐고 걔한테. 지금 내비도 잘 안 돼요. 네. 듣다 보니까 미래에는 기계지능 심리학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지금 저희 과제 내에서 그런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머신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사람이 그 말을 수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라 뭐 아니면
지금 뭐 저기 뭐 이렇게 운동할 시간이에요, 약 먹을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게 이제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것도 뭐 안에 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건 메이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다 빼버렸어요. 네. 지능이 들어간 기계란 장치 머신이라는 거는 기능이 정의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기능은 정의돼 있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앱 다르게 설치하고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처음으로 기능이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장치를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액티브하진 않아요. 패시브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사실 근데 내가 잘 안 돼 이렇게 물었을 때 내 환경하고 다른 옆에서 하면 다르기 때문에 잘 못 도와주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로봇이라고 가정하면 로봇은 액티브한 놈이란 말이죠. 그 놈이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명령 주고 또 일을 할 때 피드백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해주면 걔는 나한테 맞춰서 이제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 그 로봇과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로봇이 같은 로봇일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폼팩터만 같은 거지 기능적으로 많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뭐 패드레트 러닝 비슷하게 해서 또 모여가지고 또 큰 집단 지능을 만들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사물 인터넷을 좀 다양한 경험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해하고 정의하는 센싱하고 통신하고 데이터끼리 추론해서 네. 뭔가를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지금 향후에 그러면은 실제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많이 개발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다른 의미의 어떤 뭐 버추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추론의 영역이 당연히 다 필요하죠. 이게 그거는 당연히 다 필요한 거고요. 센서 하나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아무리 딥러닝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도 안 돼요. 센서가 잘못돼 버리면. 저는 사물 인터넷 제가 사물 인터넷 계속 해왔지. 똑같은 시스템을 여기랑 저기랑 적용했는데 서로 기대하는 값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맞춰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응용에 따라서 똑같은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한쪽 비닐하우스에는 딸기를 키우고요. 한쪽 또는 토마토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값 나오는 거하고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옆에 토마토가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위치에 따라서 햇빛 받는 거 다르고 해가지고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 똑같이 정착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다르게 세팅해 주는데 뭘로 세팅해 줄 거냐고 우리는 그런 도메인 난이지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난이지 있는 농부들은 이걸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뭐 안 되네 이러면서 만족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퍼스널라이즈가 돼야 돼요.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게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하기 위한 기업들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이나 펀더멘탈들은 거의 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실제 응용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죠. 잘은 모르는데 기술이 마켓을 만들 수가 있고 마켓이 기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IoT 영역 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오리엔티되면 정말 진정한 머니나 마켓과 멀어질 수 많이 멀어지. 아예 마켓을 그러면 문제적인 플레이처럼 실버 세대들이 많아진 시대에서 의인들을 위한 IoT 딱 이런 식의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면 되어있는 기술을 잘 만지는 게 오히려 좀 더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봤고요. 저는 끝나고 비프리 시간 있으니까 발표 나오겠죠. 얘기하는 시간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 어려질 수 없는